트라이엄프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이제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트라이엄프가 할리 데이비슨의 영향을 준 적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제 혼다 가와사키와 또 이제 전투를 벌여서 패하면서 사라질 뻔하죠. 메이커 자체가 사라질 뻔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꾸역꾸역 살아남습니다. 근데 1950년에서부터 1970년 중반까지 트라이엄프는 전 세계로 호령하는 메이커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이 고퀄리티 오토바이다 라고 해서 호령하던 그런 메이커입니다. 그래서 트라이엄프가 공식적으로 이 모터사이클을 만들게 된 건 1902년인데요. 1902년에 처음 모터사이클 생산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뭘 만들었냐? 자전거를 만들었어요. 혼다처럼 자전거를 만들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트라이엄프는. 근데 이제 이 트라이엄프는 원래 영국 메이커인데 실질적으로는 이 독일에서 이민 온 사람이 만들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을 그렇게 했어요. 트라이엄프는 사람 이름입니다. 트라이엄프는 그때 당시 모든 내연기관의 원산지다. 그러니까 그 종주국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영국이죠. 산업혁명 때 그때 이제 막 돈이 사실은 그것도 이제 그 노동자들 엄청나게 착취한 그 돈인데 이제 그런 걸 갖고 이제 이 자동차도 만들고 오토바이도 만들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트라이엄프가 이게 만든 이제 처음에 초창기 때 만든 모터사이클 모델입니다. 이제 화소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머플러가 굉장히 신기하죠.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때는 뭔가 이제 소음을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너무 크고 뭐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소음기죠. 소음기. 그때 뭐 촉매가 필요했겠습니까?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냥 어쨌든 여기서 한번 걸러내보자 소음을 뭐 이런 상황이죠. 요거를 보면 요게 이제 가와사키의 W800이나 W650이나 이런 애들처럼 여기에 이제 큼지막한 기둥이 들어가잖아요. 그 OHC라고 해서 OHV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여기에 푸시로드 여기에 캠이 있는 거예요. 캠축이 여기에 달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연소를 하고 여기에서 크랭크가 돌아가면서 기아가 맞물리면서 여기서 캠축을 돌립니다. 그러면 이 캠이 이렇게 있으면 캠축이 막대기로 해서 여기에 로커암이 있고 밸브를 여기에서 하는 그런 이제 아마니아 트라이엄프에서 하는 최초의 포스트로크 엔진이 뭐 얘인 것 같아요. 근데 뭐 트라이엄프도 투스트로크 엔진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트라이엄프는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그 레이시한 바이크였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장 빠른 오토바이였죠. 요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트라이엄프가 사실적으로는 모터사이클을 준비하고 뭐 이랬던 거는 1800년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1897년인가 막 이럴 때부터 이제 내연기관을 이용을 해서 모터사이클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하는데 그때 뭐가 발발하냐?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하고 거기에서 이제 군대 모든 전쟁은 이게 그 군수 산업으로 모든 기업들을 다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도 만들게 되고 2차 세계대전 때는 그리고 오토바이도 납품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만들었던 오토바이가 뭐 요따우 오토바이인 거죠. 그러면서 전쟁이 끝나고서는 잘 나가요. 전쟁이 끝나고서는 생각보다 이제 잘 나갑니다. 그래서 막 팔아요. 그래서 1950년대 후반부터는 이 트라이엄프가요 아주 매우 잘 갑니다. 이게 이제 그 위키백과 여기에 나오는데요. 이거 트라이엄프 뭐 옛날에 만들었던 뭐 이런 오토바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1920년대 제1차 세계대전과 1920년대 뭐 이래요. 근데 뭐 이렇게 뭐 요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요런 오토바이를 만듭니다. 오토바이를 만드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트라이엄프가 미국에 수출을 많이 했어요. 뭐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유럽 각국에도 수출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에 많은 물량을 수출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할리 데이비슨은 수레기였거든요. 수레기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 기록을 좀 보면 트라이엄프도 그때 당시에 오일 누유 뭐 이런 것들이 많았나 봐요. 할리만큼은 아니지만 오일 누유 뭐 이런 것들이 많았나 봐요. 근데 할리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당시에는 경량화되고 속도가 빠른 요런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1971 승리 데이토나 이게 번역기로 돌린 거라서 트라이엄프 데이토나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트라이엄프를 이게 그 번역을 돌리면 승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승리라는 뜻이에요. 트라이엄프가 승리하다, 승리라는 이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트라이엄프 하니까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71년 그 데이토나다 트라이엄프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옛날 타이거, 호랑이라고 나와 있는데 옛날 타이거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델을 굉장히 실험을 많이 해요. 그 트라이엄프에서 영국을 대표하는 3대 메이커다 그러면 노턴, 트라이엄프, 로얄 엔필드 요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로얄 엔필드는 예전역에 이제 인도로 이제 팔려 가게 되죠. 근데 이제 사실상 노턴과 트라이엄프는 그 영국의 양대 모터사이클 제조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체게바라 평전에 나와서 체게바라가 남미 대륙을 횡단하고 이랬었던 오토바이가 그 당시에 노튼이라는 영국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비쌌고 고가의 오토바이였죠. 그걸로 이제 그 대륙 횡단을 해요. 그게 이제 영화로도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라고 영화로도 만들어졌거든요. 그거에 그 경쟁자였던 게 다 트라이엄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트라이엄프는 대단히 고급 오토바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70년대 초중반까지 트라이엄프의 속도, 트라이엄프가 모터사이클 부문의 속도를 70년대 후반까지 아무도 못 깼단 말이에요. 70년대 후반까지. 그게 뭐냐면 본네빌이라고 트라이엄프 모델 중에 본네빌 있죠? 그게 이제 그 미국의 그 유타주에 있는 소금 사막이 있어요. 그 소금 사막에서 그 속도만 경쟁을 하거든요. 거긴 코너가 없어. 워낙에 광대하게 넓은 직진만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가 소금 사막이라 밑에가 소금이야. 소금이란 말이에요. 소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 사막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갖다 조지면 돼요. 그 유타주에 있는 본네빌이라는 장소에서 그 최고속 테스트 시합을 해요. 그래서 메이커가 다 나와가지고 야 이거 뭐 야 누가 제일 빠른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영화 중에 뭐가 있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디언이라는 영화이죠. 예, 그 양들의 침묵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이었던 그 살인마로 나왔던 그 양반. 이거 그 죽으면 늙어야지 이거 막 하나 기억이 안 난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주연을 했었는데 그 양반은 한 80년대를 80년대인데 이제 그 양반이 그 인디안 엔진을 가지고 자기가 만든 이제 그 오토바이로 이 유타주에 가가지고 그 본네빌에서 그 데이토나 그 레이스에 참가를 하죠. 그래가지고 세계 신기록 깨죠. 그 양반이 혼자 만든 그걸로 세계 기록을 낍니다. 그게 90년대 후반까지인가 90년대 초반까지인가 그 양반이 그 인디안 2기통 인디안 엔진으로 만들었었던 그 기록을, 그 세계 기록을 90년대 초반까지 못 깼어요. 어마어마한 그 스피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공기역학적이라든가 타이어라든가 아니면 그때 당시에 티타늄 피스톤 이런 걸 썼단 말이에요. 그 양반이 대단히 그 기계공학적으로 이제 해박한 양반이죠. 근데 거기를 70년대에 70년대에 휩쓸었던 메이커거든요. 트라이엄프였다. 트라이엄프였다. 근데 그러면 트라이엄프는 직발만 졸라 다니는 오토바이만 만들었냐?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맨섬 TT 레이스에도 나가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했었고 우승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그 트라이엄프는 매우 그 잘 나가는, 그리고 그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오토바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다. 안소니 호킨스 맞아. 안소니 호킨스. 아우 죽으면 늙어야 돼. 하여튼 이제 머리가 지금 계속 그 다리 다친 이후로 돌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화들을 보면 이제 모터사이클 매니아로서 그런 영화들을 보면 예, 또 상당히 재밌죠. 근데 그거는 모터사이클이 나와서가 아니라 영화적인 완성도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1902년에 처음 트라이엄프가 이제 모터사이클 만들기 시작합니다. 만들기 시작해서 뭐 만들자마자 잘 팔렸어요. 상당히 잘 팔리다가 83년인가 망해요. 이 트라이엄프가 83년인가 망하는데 그때 이제 살짝 공장문을 닫습니다. 공장문을 닫고 한 3년 4년 이제 생산을 못하는 데 있다가 또 어디서 이제 뭐 또 돈 빌려 와서 이제 뭐 또 다시 트라이엄프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영국 정부에서는 그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영국 정부에서 야 그러면 미국에는 할리가 있잖아. 근데 영국에는 오토바이 메이커가 지금 다 죽었네? 어떡하지? 그래서 그 영국 정부에서 어느 정도 힘을 쓴 그래서 이제 자금을 영국 정부에서도 조금 대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오토바이가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트라이엄프 살려! 왜 이게 개그 코너에서처럼 뭐 살려! 이래갖고 이제 그 트라이엄프가 어느 정도 그 기사 회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90년대 이제 중반에 뭐가 나옵니까? 예, 90년대 중반인가 2000년대 초반인가요? 트라이엄프가 80년대 후반에 복구를 해가지고 90년대부터 이제 트리플 스피드 뭐 이런 것들 만들어내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 트라이엄프가 조금 기사회생하는 게 미션 임파서블이다. 이 영화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MV 어구스타도 사실은 예,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유산이다라고 한 거예요. 야, 이 MV 어구스타는 우리의 문화적 자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야, 이걸 돈의 그 관점에서 보지 말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화적 유산이다. 이거를 돈의 개념으로 빠그라뜨리면 되겠느냐? 라고 해서 다시 부활을 시켰던 게 MV 어구스타인데 그게 영국 같은 케이스는 트라이엄프였다. 그래서 이제 톰 크루즈가 미션 임파서블에서 스피드 트리플을 따고 앞바퀴를 들고 막 가죠. 막 그러면서 거기서 악역으로 나왔던 게 웨슬리 스나이프스였나요? 그때 당시에 흑인 악역으로 나왔던 게 근데 말도 안 되는 막 온로드 가다가 오프로드에서 막 드리프트 하고 막 영화 잘 보시면 그때 제가 오프로드에 아주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미션 임파서블 3인가요? 미션 임파서블 3에서 오프로드를 분명히 온로드에서는 온로드 타이어가 껴있다 근데 오프로드에 딱 들어가자마자 제가 영상을 잘 보니까 타이어가 뽕 타이어로 바뀌어 있었어. 최첨단 타이어인지 모르겠지만 뽕 타이어로 바뀌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막 타고 나가는 이런 되게 재밌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딱 이렇게 좀 짚어보아야 될 것들은 뭐냐면 그러면 왜 트라이엄프는 망했었을까? 여기서 트라이엄프는 왜 망했었을까? 근데 영국 애들이 겁나 고집이 세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세계의 탑 클래스였다. 그러니까 일제 애들이 안 보이는 거야.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196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제가 이 역사가 저번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의 전쟁과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역사가 연결돼요. 한국에 전쟁이 났기 때문에 굶어 죽기 직전에 일본 애들이 한국에 물자를 수송을 하면서 물자를 팔면서 전쟁 특수로 일본이 기사회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일본의 모터사이클 산업이 돈이 풀리면서 기술 개발하면서 제품이 생산될 수 있게 됐죠. 근데 그게 미국에 수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혼다, 스즈키 그때 가장 그 많이 팔렸던 게 미국의 가와사키, 혼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스즈키였다고 그래요. 근데 혼다랑 가와사키 제품들이 이제 미국에 밀물듯이 이제 옵니다. 근데 그 당시 때에 이 오토사이클을 제패하고 있었던 미국의 아주 이제 그 고급 오토바이 그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람은 트라이엄프였습니다. 트라이엄프. 할리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니까 좀 팔리고, 트라이엄프가 굉장히 잘 팔렸답니다 당시에. 처음에는 일본 애들 뭔가 막 힙주구리 하고 막 얘들은 짝퉁이야 뭐 막 이러고, 왜 일본 애들이 트라이엄프랑 노튼 거를 카피를 했거든. 그 트라이엄프와 노튼 이거 엔진 까가지고 공부하고 걔네들하고 아주 비스무리하게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일본이. 그때 당시에 일본도 카피 문화였어요 처음에. 왜냐면 일본인 전후 복구가 된 게,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그러니까 일본이 패망한 지 48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똥 살똥 하다가 한국전쟁이 50년에 나고 53년에 끝나요. 그 3년 동안 번 돈으로 기술 개발해가지고 자동차도 만들고 오토바이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했단 말이야. 에? 공작기기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쟁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 피 흘려 막 가면서 뭐 이제 했는데, 이제 미군 그거 수송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 돈을 버는 거예요 일본이. 그 돈으로 이제 미국에 오토바이 만들어서 수출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가 맞물린다. 아, 그 돈은 일본 애들이 기사회생하고 수출을 할 수 있었던 돈은 어디서 나왔다? 한국에서 나왔다. 하여튼 그랬는데 트라이엄프 얘네들이 이게 딱 그거예요. 트라이엄프 얘네들이 미국의 본토 토백이었던 할리랑 붙습니다 처음에. 일본은 이제 보이지도 않고, 솔직히 일본은 보이지도 않고 할리랑 붙어서 딱 봤는데 할리 쓰레기거든? 맨 뭐 몇 킬로 안 가가지고 뭐 떨어지고 막 진동 살발하고 막 엔진오일 터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요거 잡을 수 있겠구나. 그래갖고 트라이엄프에서 만든 생산한, 왜냐면 사실은 이제 앵글로색슨족이 영국에서 넘어간 거잖아요 미국 애들이. 그래서 미국 애들은 앵글로색슨족이 영국에 대한 동경이 좀 있어요. 우리 엄마 나라다 뭐 이런 그게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영국의 범죄자들 뭐 이런 애들이 그 신대륙으로 그냥 이주시킨 거냐, 강제 이주시킨 거거든 처음에 미국에 만들었던 애들이. 하여튼 그래서 미국 애들은 영국에 동경이 좀 있는데, 그래가지고 할리를 어느 정도 이제 잡아돌린 거야 트라이엄프가. 왜냐면 이제 트라이엄프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 품질이 좋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알고 있는, 잘 생각해봐요. 나도 사실 이거 조사하다가 안 거거든. 나는 스포스터, 할리의 스포스터 계열이 기존의 전통적인 할리 방식과 디자인이 상당히 달라. 그잖아요. 스포스터 계열이 883이랑 48이랑 이런 게, 그게 어떤 걸 베꼈느냐? 트라이엄프를 베낀 겁니다. 트라이엄프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게 할리 데이비슨의 883하고 48이다. 그래서 디자인을 보면 883하고 48하고 트라이엄프하고 딱 봐봐요. 그러면 디자인에 일맥상통함이 있다. 그런데 48하고 883하고 울트라 클래식이라든가 일렉트라 글라이드라든가 팻보이라든가 이런 애들하고 해보면 뭔가 좀 어색해. 같은 디자인에서 나온 게 아닌 것 같거든. 그게 할리 데이비슨이 트라이엄프의 영향을 받았다 그 당시에. 왜냐면 할리가 자꾸 밀리니까 야 우리도 이런 거 만들어 볼까 해서 만든 게 883과 48이다. 그런데 일본 애들이 언제 치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영국 애들이 엄청 고지식 하거든요. 겁나 고집이 세요. 독일 사람들만큼이나 고집이 굉장히 세고 보수적이란 말이에요. 특히나 영국 귀족 뭐 이런 게, 영국에서 뭐 저 상류층들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보수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수가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수는 굉장히 섹시한 보수, 좋은 보수들도 많아요. 국내에서는 보수라는 게 너무 수구 꼴통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보수라는 말은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근데 영국 애들이 트라이엄프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본 애들은 어쨌든 트라이엄프나 할리를 이겨야 되잖아. 근데 70년대 초반쯤 되니까 이제 할리는 이제 안 보여 일본 애들도. 근데 트라이엄프는 잡아야 되겠어. 그래서 갔는데 뭐에서 결정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외면을 당하기 시작했냐면, 여러분들 지금은 너무너무 당연하잖아요. 지금은 너무너무 당연한 스타트 모터. 이 스타트 모터로 소비자들이 점점 트라이엄프를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과 엔진 누유, 오일 누유 이런 것들로 소비자들이 외면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일제 애들은 엔진 누유가 없고,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전문용어로 얘기하는 끼꾸 이제 오프로드판에서 그 말을 배웠는데, 끼꾸 역시도 킥스타터를 발음하지 못하는 일본 잔재어예요. 예, 그래서 뭐 별로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 킥스타터를, 야 이게 킥스타터가 없는 게 오토바이야? 야 그때 당시에는 배터리에 대한 불신이 있었으니까 새로운 문물인 거예요. 배터리를 둬서 스타트 모터를 달고 본 단추를 눌러서 시동을 켜? 야 이건 진짜 오토바이가 아니야 라는 이제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지, 트라이엄프 애들은. 그래서 일제 애들이 그런 편의 장비를 자꾸 이제 막 만드는 거예요. 편의점 편하게. 그러니까 뭐 계기판도 왜 야 이쁘게 딱 뭐 이렇게 만들고 막 이렇게 화려하고 막 하고, 그리고 스타트 모터, 물론 스타트 모터도 있고 그 당시에는 일본 차들도 킥스타터가 있었어요. 그걸 두 개를 동시에 두면서 배터리 떨어지면 킥스타터로 시동 거세요. 요런 시스템이었는데, 일본 애들은 트라이엄프를 잡기 위해서 뭐라도 있어야 되니까 이제 막 최첨단, 뭐 그 당시엔 최첨단 이제 이 스타트 모터 이런 것들 달았는데 소비자들 반응이 좋은 거야. 그런데 그 당시 때는 트라이엄프도 약간의 누유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엔진 실린더 블록과 실린더 헤드 뭐 이런 거에는 게스킷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약간 조립 품질이 별로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제랑 한 1년 정도 그 주행을 해보면 얘는 꼭 뭐 누유가 있더라. 일제는 없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제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대량 생산 체제를 갖고 갖췄는데 트라이엄프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공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노동집약적인 그런 생산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코스트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자꾸 편의시설은 없는데 뭐 개발은 안 하는 것 같은데 계속 가격은 비싸단 말이죠. 네, 그런 측면들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외면을 자꾸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83년에 망합니다, 트라이엄프가. 그러면서 거의 일본한테 잠식당해버리죠. 일제 오토바이에 잠식을 당해버리죠. 그때는 실제로 미국의 경찰들, 고속도로 순찰대들이 사용하는 오토바이들도 거의 대부분 가와사키였다. 옛날에 기동 순찰대라는 외화가 있었는데 저 정도 연식되면 좀 아실 수 있는 건데, 드라마에 나왔던 경찰들이 뭘 썼느냐? 가와사키 폴리스 800cc짜리 폴리스 버전을 타고 고속도로 순찰대를 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뭐냐? 이미 트라이엄프가 망했다. 트라이엄프가 망해서 다시 부활을 합니다. 다시 이제 생산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지금 언론이나 인터넷을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보면 트라이엄프가 영국에서 만든 건 줄 알잖아요. 지금 생산 공장은 태국이다. 생산 공장은 태국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2000년 초반에요. 2000년 초반에 트라이엄프는 미리 생산 공장을 태국에다가 짓고 태국에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태국 노동자들한테 시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태국 공장에서 트라이엄프는 만들어지고 있다. 고플라이 파파님이 여긴 미국이에요. 정말 글로벌합니다. 정말 세계를 뻗어나가는 현종화의 모터사이클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그 쓴맛을 봅니다. 쓴맛을 보면서 도저히 영국에서 그 고단가의 그 인건비로는 도저히 이게 마진이 안 남겠다 싶은 트라이엄프사는 태국에다가 생산 공장을 짓고 지금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트라이엄프도 태국 생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인터넷은 잘 모르잖아요. 인터넷은 지금도 태국 생산이라는 걸 거의 대부분 인터넷에 밝혀지지 않았어요. 국내 인터넷에선. 하지만 태국 생산이다. 왜냐면 영국에서 지금 이거를 생산을 하면 얼마나 이게 단가가 높게 책정되겠습니까? 솔직히. 그리고 지금 트라이엄프의 모터사이클들이 그렇게까지 최첨단을 달리거나 겁나 빠르게 만들거나 이러느냐?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사실은 기술력적인 측면에서는 일제 사내 메이커랑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한 단계 정도 좀 이렇게 떨어진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렇게 굉장히 고차원적 기술력을 갖고 있는 메이커는 아니다. 그 모터사이클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어려운 그런 엔진을 만들진 않아요. 지금 팔고 있는 이 모터사이클도 트라이엄프가 그렇게 이 테크놀로지한 이
테크니컬한 그 엔진은 아니에요. 문제는 종주국으로서의 감성, 요런 것들이 좀 있다. 제가 봤을 땐 태국 생산이고 만들어내는 이 플랫폼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단가가 많이 들어가는 오토바이는 아닌데 이 정도 가격대면 마진율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요거는 태국 생산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트라이엄프 관심이 있어도 트라이엄프 한국 홈페이지가 어디 있나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라이엄프 홈페이지를 또 찾았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